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5년 차인 2살 아들의 엄마이자 주부입니다.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저와 같은 회사 다니다가 사내 연애로 결혼했고, 저는 아이 낳고 기르려고 지금은 일을 그만두고 육아와 살림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주부이지만 저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족관계의 어려움 때문이었는데요. 물론 고부 갈등도 있었고 남편과 다툼도 결혼하고 나서 무수히 있었지만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관계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다름 아닌 저보다 2살 어린 우리 동서와의 관계인데요. 우리 동서와는 지금 그다지 사이가 좋지 않아요. 저 결혼하고 나서 2년 있다가 시동생이 결혼했는데 동서는 원래부터 결혼 초에 시댁에 자주 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와도 손님 대접만 받고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불만을 표시 내보인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남편이 그 자리에서 표현은 못하고 저에게 집에서 동서 험담을 한 적이 많아요. 대체 재수 씨는 우리 집 며느리야, 손님이야. 왜 본가에 가면 당신만 엉덩이를 들썩이면서 일을 하는 건데? 아까도 봐. 당신이 왔다 갔다 음식 차리는데도 가만히 동생 옆에 앉아서 핸드폰만 보잖아. 내가 동생 놈한테 한마디 할까? 아우 여보 그러지 마. 그냥 내버려 둬. 아직 시댁이 어색하고 어려우니 그럴 수 있어. 나는 뭐 처음부터 잘했나. 아무것도 몰라서 멀뚱멀뚱 서 있기만 했는데 뭘. 절대 도련님한테 뭐라고 하지 마. 그럼 형제간 위만 상해. 내가 그것만 기분 나쁜 줄 알아? 솔직히 재수씨 잘난 척도 심하잖아. 우리 집안에 누가 대학 안 나온 사람이 있어. 뭔 대학 부심이 직업 부심이 그렇게 많은데. 의사만 다냐고. 밖에서는 의사지만 우리 가족 만나면 같이 어울릴 줄도 알아야지. 가만 보면 본가에 와서 꼭 손님처럼 있다가 가잖아. 아유 아직 익숙치가 않아서 그렇겠지. 시간 지나면 괜찮아진다니까 그러네. 나도 막 다가서는 성격 아니라서 어쩔 수 없지. 암튼 당신 도련님한테 공안이 동서 맘에 안 든다느니 어쩌고 저쩌고 절대 얘기하지 마. 남편이 동서와 시동생에게 한 소리 하겠다는 걸 말린 적이 몇 번이었는지 몰라요. 자격지심 같은 건 없는 저인데 남편이 저러면 고인이 의사 동서 질투한다고 할까봐 제가 더 말린 이유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완전히 전세가 역전되었지만요. 우리 동서는 좀 잘났어요. 소위 말하는 사자 들어가는 직업군, 그것도 의사입니다. 우리나라는 특히나 의사니 변호사니 판검사니 사자 들어가는 직업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또 돈을 잘 벌고 그만큼 사회적으로 인정받기도 하고요. 하지만 직업이 잘났으면 뭐 하나요? 저는 직업보다 사람 인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 저처럼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특히나 가족 안에서 직업으로 무시당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사람을 대놓고 함부로 하는 일을 직접 겪어봐서 그런가 그 말이 유독 와닿습니다. 동서요. 우리 동서는 결혼하기 전에 인사드리러 왔을 때부터 저를 자기보다 한 수 아래로 생각하고 무시했던 것 같아요. 대놓고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고 결혼해서는 아주 아나무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은 저에게 동서는 처음과 달리 꼼짝도 못한답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고 자기 혼자 저를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으로 판단했겠지만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나서는 뜨끔했을 거예요. 저에게 잘한다거나 사이가 좋은 건 아니지만 적어도 함부로 하지는 않으니 이 정도로 지내는 게 딱 좋다는 생각입니다. 동서 성격에 갑자기 저에게 살갑게 하기도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 결혼하고 나서 2년 만에 임신이 되었을 때 예비 동서 될 사람이 우리 집에 인사를 하러 온다고 시동생이 선언했어요. 우리 시동생과 동서가 같은 대학 나온 CC인데 시동생은 공대를 나와 대기업 연구원이고 동서는 같은 대학 의대를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집안에 의사 며느리 들어온다고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어머니는 굳이 동서를 저랑 비교하지는 않으셨어요. 저는 명문대까지 나온 사람은 아니지만 친정이 잘 살아요. 굳이 동서와 비교하면 당연히 동서가 잘난 건 맞죠. 어떻게 의사랑 비교가 되겠어요? 시부모님은 집안에 의사 며느리가 생긴다면서 엄청 좋아하셨는데 사실 저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게 나랑 비교돼서 기분 안 좋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사실 저희 친정아빠가 의사시거든요. 어머니도 큰며느리 집안은 무시 못할 집안인 거 아시니 저에게 딱히 시집살이라 할 만큼 나쁘게 하신 것도 없고요. 그래도 사돈이 의사인 것보다는 며느리가 의사라니 좋으셨을 겁니다. 집에 인사 오기 전에 어머니는 기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도련님과 중간에 만나다 헤어지고 다시 만나고 했다는데 어머니는 도련님이 의사랑 연애하는 줄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시동생 연애할 때 예비 며느리 얼굴도 본 적 없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시동생이 결혼하겠다 선언하고 의사 며느리 데려온다고 했을 때 시부모님이 기대를 많이 하셨죠. 예, 의사면 공부를 아주 잘해야 하는 거지? 우리 둘째도 공부 하나는 기똥차게 했지만 의대는 못 갔잖아. 들어보니까 학교 다닐 때 전교 1등 말고는 해본 적이 없다더라. 그렇죠. 의사가 보통 직업은 아니니까요. 아마 중고등학교 통틀어 상위 1% 유지해야 가는 거니까요. 어머니 좋으시겠어요. 저도 의사 동서 생기니까 괜히 어깨에 힘들어가고 좋네요. 너도 친정아버지가 의사라서 알겠지만 사실 의사가 본인보다는 주변 사람들이 좋은 직업 아니냐. 본인이야 힘든 공부에 일도 고되고 잠도 못 자고 그렇잖니. 그만큼 본인이 노력 많이 해서 얻은 직업이니까 나는 대우는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 내가 너한테 미리 당부 좀 하마. 혹시 동서가 우리 집안일에 소홀하고 잘 못하더라도 큰 며느리인 네가 이해 좀 해줘. 나는 동서지간의 사이가 좋았으면 더 바랄 게 없을 듯 싶구나. 어머니는 동서와 제가 잘 지내길 바라신다며 혹시 제 맘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도 너그럽게 이해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어머니도 참 별 걱정을 다 하세요. 제가 마음에 들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요? 동서는 도련님 배우자 될 사람인데? 어머니 말씀대로 제가 마음 넓게 가질 테니까 마음 쓰지 마셔요. 그리고 착한 도련님이 데려오는 사람이니까 분명 아주 참하고 괜찮은 사람이겠죠. 그럼 말해 뭐하니. 우리 아들이 둘 다 여자 복은 있다고 예전부터 어디 전 보러 가면 다들 똑같이 말했었어. 그래서인가 우리 큰아들도 너 정도면 장가 잘 들었고 우리 둘째까지 마누라 덕보는 집에 장가 가는 거 아니겠니? 암튼 그렇게 말해줘서 내가 정말 고맙구나. 우리 어머니요. 원래 저렇게 말을 예쁘게 하신 분은 결코 아닙니다. 그때는 예비 며느리 본다는 기대감에 벅차 모든 일에 전부 너그러울 때였어요. 아들 둘만 키우신 분이라 다소 무뚝뚝하신 데다 우리 친정이 무시할 만한 집안 아닌데도 결혼할 때는 성에 안채하셨던 양반이에요. 심지어 결혼 처음에 살짝 반대하시다가 남편이 시금을 전폐할 정도로 반항하니 마지못해 결혼 허락하시면서도 제 마음에 비수를 꽂는 말도 하셨더랬죠. 네 친정아빠가 의사지 네가 의사라니. 막말로 네 아빠는 의사인데 너는 왜 부모도 못 따라가고 그저 그런 대학에 직장에. 우리 아들은 앞날 창창하고 더 좋은 여자 만나 장가 갈 수 있는데 너한테 장가 드는 건 솔직히 내 입장에서 가슴 칠 일이야. 어쨌든 너는 친정 부모님 덕에 남편 차에 만나고 시집 잘 가는 줄이나 알아라. 혹시나 해서 말하는데 우리 집안에 시집 와서 친정 등이었고 우리 아들 기죽일 일을 만들지 말어. 내 말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어머니 말에 상처받았지만 그래도 결혼 과정에서 어머니가 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신다거나 우리 친정에 무리한 언사를 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냥 아들 부심을 조금 부리신 거죠. 시어머니는 모르시겠지만 사실 우리 친정에서도
남편보다 저를 더 아까워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제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하셨지만 집안끼리 조건 맞춰 무난한 결혼을 해도 잘 산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저에게 결혼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하라고 조언해 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제 생각이지만 우리 친정집이 잘 사니까 아무래도 어머니는 저를 무시하지는 못하셨겠죠. 어쨌든 예비동사가 인사하러 오는 날, 온 가족이 신경을 많이 써서 손님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저한테 혹시 예비동서한테 우리 친정아빠가 의사니 뭐니 그런 소리 일절 하지 말라고 미리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굳이 예비동서 앞에서 친정아빠 자랑할 이유가 없었는데 어머니는 걱정이 되셨나 봅니다. 괜히 저랑 동서가 기싸움 할 일을 만들까봐 그러셨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굳이 동서에게 우리 친정 얘기는 하지 않을 작정이었어요. 솔직히 굳이 제가 우리 친정 얘기를 할 상황도 아니기도 하고요. 그날 동서를 처음 봤습니다. 예비동서는 참한 인상이었는데 수수하지만 날카로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처음 만난 예비시댁 가족들이 어색하고 어려울 텐데 스스럼 없이 인사하고 어머니가 묻는 말에도 대답을 잘하더라고요. 시동생이야 뭐 여인신 자기 와이프 될 사람 눈치를 살피면서 자랑하느라 바빴죠. 그리고 세상 참 좁다는 걸 느낀 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동서가 혹시 개원이인지 물어봤는데요. 아직 페이닥터로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병원 이름을 물어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그 병원이 제가 아는 병원인데다 친정아빠가 거기 병원에서 근무하시거든요. 말을 할까 했는데 어머니가 굳이 우리 친정 연줄 자랑하지 말라고 한 얘기가 생각나서 그만뒀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동서는 의사부심이 충만한 사람이더라고요. 잘난 직업이니까요. 하지만 겸손한 태도가 아니라 제 눈에는 좀 오만해 보였습니다. 어려운 시어른들 있는 데서 자기는 집안일 해본 적 없다. 부모님이 남의 집 식구 하라고 결혼시키는 건 아니다. 뭐 그런 소리를 하는데 시어머니 표정이 그리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첫인사 때 미리 철벽 치면서 할 말 다 하는 예비 며느리는 드물긴 하니까요. 식사 자리 마치고서는 뒷정리와 설거지를 하고 후식까지 준비했습니다. 잠시 며느리가 자리를 비운 사이 남편과 시동생은 담배를 피우고 온다고 나갔어요. 그때 예비동서가 저한테 좀 당돌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존대를 했더니 말을 놓으라길래 조금 망설였지만 그래, 어차피 계속 볼 사람이다 싶어 처음부터 저는 말을 놓았습니다. 형님, 혹시 저한테 시댁에 대해서 미리 얘기해 주실 사항은 없나요? 미리 말해줄 거라니 혹시 궁금한 게 있어? 네, 혹시 시댁에 제사가 있어요. 저는 제사 없는 집에 자라서 딱 질색인데. 그리고 시댁에는 얼마나 자주 와야 하는지도 궁금하고요. 제사는 있지만 다른 집에 비해 많지는 않아. 딱 4번. 그리고 가족이 적으니까 음식은 많이 안 해. 나도 있으니 아마 나랑 어머니랑 둘이 할 때보다 덜 힘들 테고. 그리고 시댁에 횟수 정해놓고 오지는 않아. 뭐 올 일 있으면 오는 거지. 가족끼리 가끔씩 집에 모여서 식사도 할 수 있는 거고. 힘든 일은 없을 거야. 시댁에 멀지 않으니 얼마나 좋아. 아, 그렇구나. 근데 형님, 아시다시피 제가 의사라는 직업을 가져서요. 굉장히 일이 바쁘거든요. 저는 시댁에 자주 못 올 듯 싶어서 미리 말씀드리려고요. 아참, 그리고 혹시 시댁 재산 정도는 어찌 돼요?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생활비 의존하시나요? 저는 동서될 사람 질문에 다소 놀랐습니다. 처음 인사 와서 예비 형님에게 묻는 말 치고는 조금 당돌하다고 느꼈거든요. 시댁 재산을 묻는 예비 동서가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글쎄, 나도 우리 시부모님 재산은 잘 몰라. 그래도
아버님이 아직 경제활동 하시고 자식들한테 의존하지는 않으셔. 아마 우리 시댁 정도면 무난하다고 생각하는데? 아, 그 이 말이 맞긴 하네요. 적어도 저에게 거짓말은 안 했나 봐요. 형님 알겠어요. 나머지는 결혼해서 차차 알아나가야죠. 근데 형님,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결혼 계약서를 쓸 거라서요. 제사 시댁 행사는 제가 참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혹시 기분 나빠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결혼 계약서? 어머, 이거 춤에는 그런 것도 쓰나 봐. 아, 근데 아직 결혼 전이지만 동서라고 불러도 되지? 아이, 우리 집에 오면 그래 고생할 일 없어. 미리부터 걱정하고 계약서니 뭐니 그런 거 작성하지 말고 의견 안 맞는 부분 있으면 살면서 부부 둘이서 잘 맞춰가고 상의하면 되지 않을까? 계약서라니 나는 좀 무섭네. 신중한 성격이라면 시집 가기 전 이런저런 걱정이 많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집에 미리 시집 온 저에게 물어보는 거라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계약서라는 말을 듣고 참 당돌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내심 놀라긴 했습니다.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계약서라는 걸 미리 쓴다고 하니까 보통 내기가 아니구나 싶었어요. 물론 결혼 계약이라는 것이 장점도 있겠지만요. 아무리 결혼도 계약이라지만 부부 사이에는 사랑이 우선이어야 하는데 오래 사귀었다는 동서와 도련님이 뭔가 다시 보이는 계기였죠. 아무튼 첫인상이 워낙 강력하게 남아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결혼 과정은 저도 지켜보는 입장이라 자세히는 몰라요. 그리고 아쉽게도 제가 출산 일정이 겹치면서 동서와 시동생 결혼식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성대하게 결혼식을 치렀는지는 남편에게 말로만 전해 들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당돌하다고만 생각했던 동서의 태도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더라고요. 우리 가족은 전부 30분 내외 거리에 모여 살았는데 동서는 저와 시어머니를 자기 의사생활을 서포트해주는 사람이라고 여기더라고요. 제가 출산하고 나서 얼마 안 되었을 무렵이라 아기 보랴 살림하랴 한창 정신없이 살던 때였는데요. 제가 일을 그만두고 집에 있으니 시어머니부터 벌써 저는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편하게 집에서 살림하고 애 보는 사람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물론 밖으로 말을 꺼내신 적은 없지만 은근히 저를 대하는 태도가 동서를 대하는 것과 달랐습니다. 동서는 바쁜 사람이니 집안 대소사는 무조건 제가 우선적으로 챙겨야 한다는 말을 은연중에 많이 하셨습니다. 시댁에 가깝다 보니 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가면서 아기를 같이 봐주시기도 하고 먹을 거 챙겨주시는 건 고마웠어요. 그런데 동서가 한 번은 가족 모임 때 은근 뼈있는 말을 한 일이 있어요. 형님은 좋겠어요. 어머님의 애도 봐주시고 집에 먹을 것도 챙겨주시고 저는 집에 오면 손가락 하나 움직일 힘도 없는데 며칠 제대로 못 먹고 인스턴트로 때우니까 영 속이 안 좋네요. 그러자 어머니가 끼어드시더니 반찬 해준다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어머 얘, 힘든 일하는 사람이 그런 걸로 때우면 어쩌니 이 밥을 잘 먹어야지. 안 되겠다. 내가 다음부터는 니들 것도 좀 챙겨서 해주마. 어머니는 동서가 잘 못 챙겨 먹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는 그 다음부터 동선에도 챙겨주시느라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얻어먹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사실 음식하는 게 좀 힘든 일인가요? 문제는 뭐냐면요. 원래 반찬하실 때 제가 반찬값을 다 드립니다. 어머니가 뭐 공짜로 자식들 먹을 거리 해나르는 분은 아니세요. 그런데 동서는 돈 더 잘 번다는 사람이 수고비 한번 어머니에게 주는 꼴을 못 봤습니다. 예, 어차피 니들 먹을 거 만드는 거니까 형님이 베푼다 생각하고 사는 김에 조금 더 사. 만드는 건 내가 해주마. 거기서 싫다고 하면 얼마나 째째한 며느리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알았다고 했죠. 동선에 먹을 반찬값 제가 부담해가며 만들어다 줬는데요.
저요. 동서에게 고맙다는 한마디 한 번 못 들어봤습니다. 게다가 한 번은 저한테 심부름을 시키기까지 했습니다. 형님, 제가 어머니께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병원까지 오시기는 좀 힘드실 것 같아서요. 무슨 부탁인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면 들어줄게. 저 도시락 좀 10개 싸서 병원에 가져다 주실 수 있어요? 동료들한테 약속한 게 있는데 제가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요. 내일까지 마련해 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도시락 값은 드릴게요. 대신 인스턴트는 안 되고요. 일품 도시락처럼 근사하게 부탁드려요. 아무래도 이런 건 어머니보다는 형님이 잘하시잖아요. 반찬도 잘하시니까요. 도시락을 만들어 배달해달라는 부탁을 하더라고요. 기쁜 마음으로 해줄 수도 있겠지만 집에서 애도 봐야 하는 저에게 굳이 그걸 부탁하는 모양새가 그리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그전에도 툭 하면 자기 집 냉장고에 자기가 좋아하는 반찬 만들어서 갖다 넣어달라던가 간 김에 냉장고 청소 좀 해달라고 한다거나 세탁물 좀 세탁소에 맡겨달라거나 자기 할 일을 스스럼 없이 시키길래 그다지 기분이 좋지 않았고요. 제가 사실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기도 하고 바쁜 동서가 집안살림 엉망으로 하는 게 눈에 보여 도와준 것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선을 지켜야죠. 제가 자기 친정엄마는 아니잖아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도시락 부탁을 들어주긴 했습니다. 저 혼자 더운데 애써가며 정말 열심히 만들어 갖다 줬습니다. 저는 맛이 있든 없든 고맙다는 말 한마디면 상관없다는 마음이었는데 동서가 그러더라고요. 형님, 다른 사람들은 맛있게 잘 먹었다고 하는데 저는 낯뜨거워 혼났어요. 아니 도시락에 제육이 웬 말이에요. 소고기를 해주셨어야지. 제가 분명 일품 요리로 구성해달라고 했는데 전도 호박전 하나밖에 없고 좀 그랬어요. 도시락 값은 드리겠지만 다음에는 메뉴 구성 신경 좀 써주세요. 저리 미운 말을 하는데 저도 확 꼭지가 돌더군요. 그래서 저도 한마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서는 고맙다는 말 할 줄 몰라. 도시락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그 딱대로 해줬잖아. 근데 이러쿵저러쿵 무슨 말이야. 다음이라니. 다음은 없어. 별로였다는 사람한테 내가 왜 그런 짓을 해줘야 해. 내가 동선의 가사 도우미니. 다음부터는 동서 친정엄마한테 부탁해. 한번 쏘아붙였더니 살짝 뜨끔하는 눈치더군요. 저를 얼마나 함부로 알면 저러겠습니까? 자기 친정엄마가 멀지도 않아요. 1시간 조금 넘는 거리이고 툭 하면 자기는 친정일로 시댁에 못 온다면서 왜 이런 일은 저나 시어머니는 부려먹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동서는 가족 모임이니 한다고 하면 늘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핑계야 당연하죠. 병원 일이 바쁘다는 거요. 물론 저도 알지만 종합병원도 아니고 응급콜이 있는 병원도 아닌데 늘 빠지려고만 하니까 저는 은근히 얄밉게 느껴졌습니다. 시부모님 생신 때도 미리 자기가 선수를 치더라고요. 우리 시부모님은 당신 생신상 받겠다고 며느리 부려먹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런데 미리부터 이런저런 병원 일 핑계를 대면서 저에게 미리 못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형님, 어머니 생신 때 어떠실 거예요? 글쎄, 우리 남편은 어머니 좋아하는 곳에서 외식하자고 하는데 외식하고 우리 집 와서 간단히 다구하고 헤어지면 좋을 듯한데 동서는 어때? 동서는 굉장히 곤란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형님, 저는 어머니께 용돈 두둑히 드렸어요. 저는 그날 오프가 꼈는데 정말 오래간만에 쉬는 날이라서요. 다른 약속 때문에 저는 못 갈 듯 싶어서요. 그래도 동서, 결혼해서 어머님 첫 생신이잖아. 집에서 음식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와서 밥 한 끼 먹지 그래? 형님. 솔직히 저 결혼하고 제 생활이 너무 침해를 많이 받는 것 같아서 남편이랑 여러 번 싸웠어요.
우리 결혼 계약에 시댁 행사는 종류 상관없이 1년에 3번으로 정해놨는데 결혼하고 벌써 저 시댁에 오라고 하는 일이 5번이 훌쩍 넘었다니까요. 암튼 저는 어머니 서운하지 않을 만큼 돈 들였으니까 안 간다고 미리 말씀드려요.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저에게 얘기 전에 듣고 시동생에게도 한 소리 했습니다. 결혼해서 시댁에 잘하길 바라는 것도 아니고 가족끼리 이런 날 얼굴 한번 보고 챙기는 것도 싫다고 하면 그냥 혼자 살라면서 남편이 좀 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마 두 사람이 부부싸움을 했는지 어쨌는지 동서는 우리 남편을 보면 어쩔 때는 인사도 안 하더라고요. 그 뒤로 2번 시댁에 마지못해 오면 그야말로 손 하나 까딱을 안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차라리 나을 텐데 자기는 과일을 못 깎는다며 저에게 깎으라고 한다거나 어머니는 온 김에 자기 먹고 싶은 반찬 해달라며 저를 부려먹기까지 합니다. 어머니는 의사 며느리 눈치 보시느라 또 전부 해달라는 대로 해주세요. 우리 남편은 동서 얄미워서 한마디 하고 싶은데 제가 눈치 주니 뭐라 하지도 못하고요. 오히려 우리 남편이 동서를 너무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진짜 사건은 명절을 앞둔 어느 날 결국 폭발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우리 시댁 정도면 시어머니가 며느리 고생 안 시키는 편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제사도 있지만 며느리가 다 하는 게 아니고 남자들도 합니다. 남편도 시동생도 예외 없이 다 도와요. 오히려 힘든 부분은 남자들이 하는 편입니다. 물론 명절에 제사 안 지내고 가족끼리 모여 밥을 먹는다던가 여행을 가는 집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명절에 가족끼리 한번 모여 얼굴 보는 것도 수고라 생각하고 며느리가 왜 해야 되는 거냐 생각한다면 글쎄요.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가족이 모이는 일은 어쨌든 누군가의 수고가 필요한 일인데 그걸 싫다고 안 오겠다고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차라리 나는 제사가 싫으니 오지 않겠다고 하면 그런가 보다 하겠습니다. 전부터 집안에 무슨 일만 있으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동서 태도가 은근히 보기 싫었던 저는 이번 명절은 미리 와서 가족끼리 이 정도는 한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추석 일주일쯤 남겨둔 어느 날 동서가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원래 무슨 일이 있지 않으면 먼저 연락도 안 하는 사람인데 명절 앞두고 전화를 했길래 대충 짐작은 가더라고요. 또 이런저런 핑계대며 명절에 안 하려고 하려나 싶었는데 형님, 제가 꼭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전화를 하긴 좀 곤란하고요. 얼굴 보고 말씀드려야 할 듯한데 저 일하는 병원으로 지금 와주세요. 오늘 아니면 제가 도저히 시간이 안 되네요. 왜 동서, 그냥 전화로 하면 안 되는 거야? 네 형님, 저 꼭 얼굴 보고 말씀드려야 해서요. 형님 시간 괜찮으시면 점심때쯤 와주시면 좋겠는데요. 꼭 얼굴을 보고 얘기해야 한다길래 알았다고 했습니다. 동서 만나는 김에 친정오빠도 만나야겠다 싶어 아빠에게도 미리 연락을 드렸어요. 아빠, 저 병원에 점심때쯤 잠깐 들리려고 하는데요. 오, 그러니. 근데 아빠가 같이 식사는 못할 듯 싶은데. 잠깐 얼굴이라도 볼까? 병원에는 무슨 일로 오는 거니? 혹시 시훈이가 아픈 거야? 아니요. 병원에서 동서를 잠깐 보기로 해서요. 일단 가서 볼일 보고 제가 전화 드릴게요, 아빠. 아빠에게 병원 로비 카페에서 동서를 만나기로 했다고 말씀드렸고 동서와 얘기 끝나면 아빠에게 전화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언젠가는 동서에게도 우리 아빠가 동서와 같은 병원에 있다는 사실을 말하려고 했는데 친정아빠는 이미 알고 계셨어요. 같은 과가 아니라서 동서를 아실까 했는데 어느 과 누구인지 아시더라고요. 아빠는 혹시나 나중에 서로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하신 적도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아는 척은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으니 아마 동서는 우리 아빠가 같은 병원 의사라는 사실을 몰랐을 겁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동서에게 연락했더니만 동서는
급한 환자가 있다면서 저를 한참 동안 기다리게 하더라고요. 한참 기다린 끝에 동서를 만났는데 저에게 역시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동서, 무슨 일인데 직접 얼굴까지 보고 얘기하자고 한 거야? 혹시 뭐 안 좋은 일은 아닌 거지? 안 좋은 일은 아니죠. 그냥 뭐 부탁이라고 해야 할까요? 부탁? 무슨 부탁? 내가 들어줄 수 있는 거면 들어주고. 그러자 동서는 제 앞으로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동서? 웬 봉투? 열어보세요, 형님. 차원하지 않게 제가 아주 넉넉하게 나왔어요. 열어보니 5만 원짜리 지폐가 한가득, 얼추 100만 원 돈은 되어 보였습니다. 나 동서. 갑자기 이 돈은 뭐야? 난데없이 보자고 하고 돈은 왜 주는 거야? 난 동서한테 이 돈을 받을 이유가 없으니까 도로 집어넣어. 깜짝 놀란 제가 동서에게 영문을 물었는데요. 동서는 살짝 짜증난다는 투로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 형님, 그 돈은 그냥 드리는 거 아니에요. 다음 주가 추석이잖아요. 아니, 추석에 차례상 차려한다면서요. 저랑 남편이랑 이 문제로 일주일이 넘게 싸웠다니까요. 저는 그런 일 하기 싫어요. 형님, 그래서 형님 보자고 했어요. 제가 의사 되려고 이날 이때까지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결혼해서 남의 집 제사상 올릴 음식 준비하기는 정말 싫어서요. 이 돈이면 명절에 전 아무것도 안 해도 되죠? 형님이 다 해주시면 저는 그냥 먹고 친정 가려고 하는데요. 물론 어머니도 따로 용돈 드릴 거니까 형님은 이 돈 받고 명절 준비 혼자 해주시면 되세요. 저는 전날 가서 전부 치고 어쩌고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돈 받고 나더러 지금 시댁제사 준비를 다 하라. 뭐 그런 거야. 네. 설마 형님 그 돈 모자라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100만 원이면 하루 이틀 시댁에서 일하는 비용으로 드리는 돈으로는 진짜 많은 건데요? 형님, 지금 돈도 안 버시는데 이 돈 받는 거면 고액알바나 마찬가지라니까요. 저는 동서의 태도에 화가 났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당돌하게 말하는 태도도 그렇지만 결혼을 계약이라고 하며 가족들과 선 긋고 사는 것도 웃겼고요. 특히 시댁 행사에 와서 매번 손 하나 까딱 안 하며 죽상을 쏘고 앉아있으면서도 저를 은근히 부려먹는 태도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제는 명절에 돈을 줄 테니 저더러 다 하라니요. 그런데 제가 할 말을 다 하기도 전에 너무나 싹수 없는 말을 날리더라고요. 그리고 형님, 저는 의사잖아요. 형님은 솔직히 집에서 애 보고 살림만 하는데 저랑은 차원이 다르죠. 제가 아랫동서지만 이 집안에 시집와서 의사 며느리 있는 집안이라는 타이틀 달아줬는데 명절에 저를 부려먹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저는 돈을 드릴 테니까 시댁 행사는 큰 며느리인 형님이 챙겨주세요. 돈 모자라면 말씀하시고요. 제가 더 드릴 수 있어요. 저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이번에는 아주머님한테 고자질하지 말아주시고요. 그래봤자 우리 부부 갈라서면 아쉬울 사람은 시어머니잖아요. 생각보다 동서가 참 기본이 없고 인성도 모자란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이건 제가 가르치고 충고한다고 달라질 사람이 아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돈 봉투를 내려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서, 차라리 오기 싫으면 오지를 마. 이깟 돈 봉투 주면서 나더러 하라고 하면 내가 좋다고 하고 받을 줄 알았어? 동서는 기본이 안 되어 있네. 1년에 2번이는 명절에 가족끼리 모여서 먹을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귀찮으면 아예 안 오는 게 낫지. 툭하면 의사니 뭐니 바쁘다 어쩐다는데 나 참, 의사는 사람 아냐? 365일 일하나. 의사가 뭐 대수냐고. 아니 의사는 가족도 챙기지 못할 정도로 바쁜 사람이고 명절에 정모 치면 귀한 손이 뭐 닳기라도 하는데? 이 돈 당장 도로 넣어. 그리고 오든지 말든지 동서가 사모님하고 알아서 얘기하고 와. 그러자
동서는 한마디도 지지 않고 저에게 이런 대꾸를 했어요. 형님, 진짜 웃기네요. 웬 착한 며느리 코스프레. 그렇게 한다고 뭐 시어머니가 알아주기라도 해요? 아니 막말로 우리 시댁에 물려받을 재산이 수십억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뭘 그렇게 잘하려고 하세요? 아, 형님네 집안은 별 볼 일 없으니 잘하는 건가? 근데 저는 제가 잘나서 그럴 필요를 못 느끼겠는데요? 뭐? 동서! 동서가 나에 대해 뭘 한다고 그런 막말을 하니? 저도 어이가 없어서 기막힌 표정으로 한마디 하려는데 그때였습니다. 수연아. 너 아직 볼 일이 안 끝난 거야? 아빠가 너 기다리다 하도 연락이 없어서 한번 내려와 봤는데 아직 있었구나. 아빠가 연락을 기다리다가 로비 카페로 내려오셨더라고요. 제가 막 일어나려고 할 참이었는데 아빠가 부르는 소리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아빠. 제가 조금 있다가 연락드리려고 했는데요. 아직 동서랑 얘기가 안 끝나서요. 근데 지금 거의 끝났어요, 아빠. 아이고, 근데 이쪽이 네 동서 되는 사람이야? 아빠 온 김에 인사를 좀 할까? 동서는 제가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이 킹가운 차림의 의사라는 걸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런데 단순히 우리 아빠가 의사라는 걸 보고 놀라지는 않았을 겁니다. 동서는 아빠를 보고 바로 고개를 숙이며 깍듯이 인사를 했거든요. 인사를 하면서도 동서는 저와 아빠를 번갈아 보며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형님, 아빠라고요. 형님 친정아빠가 저분 맞으세요. 동서는 인사를 꼬박하면서도 못 믿겠다는 듯 저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 우리 친정아버지셔. 아빠, 여기 우리 동서예요. 제가 이 병원에 있다고 일전에 말씀은 드렸는데 오늘 회사에 동서한테도 아빠가 누구인지 알려주게 됐네요. 아빠는 조금 전 저에게 아는 척을 하시면서 둘 사이에 오고 가는 분위기가 그리 좋지 않다는 걸 아셨을 겁니다. 하지만 티내지 않고 동서에게 인사를 건네셨어요. 내가 우리 딸한테 얘기는 들었어요. 내과 김은영 선생이 동서라고 말이지. 아직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다지. 근데 우리 딸하고 얘기는 끝난 건가? 원장님, 안녕하세요. 형님 친정아버지가 원장님인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막 얘기 다 끝냈습니다. 제가 나중에 형님께는 따로 더 말씀을 드릴 게 있겠네요. 형님 친정아버님이 원장님일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요. 지금 제가 너무 놀라서 뭐라 말이 안 나오네요. 형님, 왜 저한테 진짜 말씀을 안 하셨어요? 동서는 당황하면서 저에게 묻더라고요. 언젠가는 알게 될 일이라 말은 하려고 했지. 근데 동서를 내가 몇 번이나 봤다고 그래. 그동안 뭐 가족 간의 대화가 있기를 했어. 얘기할 시간이 없었다고 하는 게 맞겠네. 나 다니는 병원 알고 계셨잖아요. 형님, 근데 병원장이 친정아빠셨다니 얘기해 주셨어야죠. 얘기해 줬으면 뭐, 동서가 나 대하는 태도와 지금과는 달랐을까? 아까는 우리 집이 가진 게 없다는 둥 개소리를 하더니 우리 아빠가 병원장이라니까 왜? 뜨끔한 거야, 동서. 동서, 사람 가려가며 대하는 사람이었나 봐. 형님, 저 그렇게 막 떼먹은 사람 아니에요. 암튼 죄송해요. 아까 봉투 드린 건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동서는 바로 꼬리를 내리더니만 저에게 사과부터 했습니다. 옆에 서 있는 우리 아빠 눈치를 슬금슬금 보면서요. 아빠는 빙긋 웃으면서 자리를 비켜줄까 하고 물으셨는데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동서가 당황한 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빠는 동서와 같은 병원 의사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병원장이셨거든요. 동서, 앞으로는 내 앞에서 의사라고 바쁘다느니 일 못한다느니 잘난 척하지 마. 시댁에 오는 건 동서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지만 한마디 해둘게. 우리 아빠도 의사지만 집안 대소사에 나 몰라라 한 적 없으셔. 의사는 뭐 가족도 없니?
그리고 어디 가서 이렇게 봉투 건네면 힘든 일 해결하는 짓 절대 하지 마.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 이제 보니 동서는 결혼을 안 했어야 하는 사람이야. 결혼계약서라니 정말 웃기지도 않는다. 이렇게 가족 간에 정 없이 굴면 동서는 마음이 편해? 정말 진심으로 묻고 싶다. 저는 아빠와 함께 자리를 뜨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잠깐 제 팔을 잡더니만 한쪽으로 이끌더니 이렇게 속삭이더라고요. 형님, 저 죄송한데 제가 아직 이병헌 페이닥터인 거 아시죠? 혹시 원장님한테 더 나쁘게 말한다거나 뭐 그러지 말아주세요. 동서, 부탁인데 그 오만한 특권의식 같은 거 정말 버려줘. 나도 우리 집 만만치 않게 잘 사는 사람이야. 사람 드러나는 모습만 보고 함부로 했다가 오늘같이 큰 코 다치는 일 또 있으면 어쩌려고 이래. 나는 동서 형님이지만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하면 다 동서한테 돌아온다? 의사만 뭐하니? 좋은 의사가 되어야 사람들이 존경하지. 그럼 내가 한 말 잘 생각해봐. 저는 동서에게 충고를 날리고 아빠와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아빠는 저에게 동서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묻지는 않으셨는데요. 저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수연아, 네 동서 말이다. 김은영 선생. 실은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그리 좋아하는 닥터는 아니야. 아빠. 아빠가 말씀 안 하셔도 왠지 이유는 알 것 같아요. 그러니 간호사들이랑 동료 의사들이 은근히 김은영 선생하고 일하면 힘들다고 하던데 혹시 너랑도 관계가 그리 안 좋은 거니? 김은영 선생이 참 똑똑하긴 하다만 자꾸 동료나 환자한테 컴플레인이 생기면 나도 고려해봐야 할 듯 싶은데 네 생각은 어떠니? 너랑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디 한번 드러나 보자. 하지만 제가 시시콜콜이 시댁 식구 얘기를 고자질해서 뭐 하겠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빠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빠, 아마 앞으로는 그런 컴플레인 안 들어올 거예요. 아빠가 병원장인 거 알았으니 엄청 조심할걸요? 연기를 해서라도 좋은 사람인 척 하겠죠. 동서가 똑똑한 의사일지는 몰라도 아직 사람관계는 많이 배워야 할 것 같아요. 너무 걱정 마세요. 아까 보셨잖아요. 저한테 바로 꼬리 내리는 거요. 약한 사람한테 강하고 강한 사람한테 약한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보다 더 권력 센 사람 앞에서 함부로 못하는 거요. 그럼 그렇죠.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동서는 가족들에게 대하는 태도가 아마 병원에서도 다 드러났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아빠가 동서를 자르지 않아도 병원에서 나갈 수밖에 없는 일이 그 이후 생겼다고 들었어요. 잘난 의사라도 환자 보는 일을 자기 혼자 하는 거 아닌데 주변에 원한이 많으면 결과가 뻔한 거죠. 지금은 동서가 큰 병원 아닌 작은 개인 병원에 파트타임으로 페이닥터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개원하기에는 돈도 많이 들고 동서 친정이 아주 넉넉한 형편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날 이후 동서는 명절에 시댁에 와서 처음 앞치마를 두르긴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예전처럼 함부로 지시하는 말투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저에게 살갑게 굴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예전보다 확실히 제 눈치를 보며 조심은 하더군요. 그날 저는 일절 동서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지 않았습니다. 제가 동서 형님이지 시어머니는 아니니까요. 어머니는 결혼해서 처음 동서가 고분고분해진 모습에 영문도 모르고 신이 나서 이런저런 것들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 뒤로 우리 동서는 가족 행사에 예전처럼 오기 싫어하거나 돈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만 그렇다고 저나 어머니와 가깝게 지내고 있지는 않아요. 뭐 그 정도는 이해합니다. 아직 저에게도 시댁은 어려운 곳이니까요. 그래서 저를 우습게 알고 있다가 병원장 딸이라는 걸 알고 나서 함부로 대하는 일은 없으니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우리 남편이에요.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에 잘난 척 할 때부터 다 말해서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할 걸 그랬다나요. 시가 식구라는 게 뭔지. 저도 아직은 어머니가 어려울 때도 있고 서운한 말을 들을 때도 있지만 가족은 엮여 살면서 이런 갈등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싫든 좋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으니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고요. 새롭게 주어진 역할을 싫어도 해야 할 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잘나고 똑똑하다고 혼자 세상 살아갈 순 없잖아요. 아직은 동서와 잘 지낸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인간적으로 동서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요. 동서도 의사라는 타이틀 떼고 나서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라봅니다. 아직 진행 중인 저의 시댁 이야기 재미있게 들어주셨다면 다들 가족 간의 갈등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셨는지 조언 한마디씩 부탁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